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 20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골랐고요. 제가 며칠 전에 키르기스탄에 대한 EBS의 다큐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한 소녀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 그 과정에서 몇 가지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의 힘 꼭지에서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 뭐 영감이라면 영감이죠. 이걸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도 명확하게 지금 어원풀이가 되고 있지 않는 칭기스칸 이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까지도 떠올랐습니다. 그런 걸 한번 제가 하루 이틀 정도 걸쳐서 떠났던 아라한에서 출발한 그 말 여행의 과정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자, 저도 딸만 셋인데 이 나이 또래도 막내나 이 나이 또래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쁜 소녀죠. 자, 이 한국에서 간 사람한테 이름을 소개하는 과정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뭐 말을 몰고 나가서 며칠 있다 돌아온다. 또 할아버지도 저녁이 돼야 돌아온다. 촌장인데 촌장 집인데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니? 알라한이다. 그래서 알라한? 그랬더니 그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약간 이제 긁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알자에 아르한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르한 이를 보면서 지금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 인구가 한 600만이고 파미르고원이 있고 그렇죠. 지금 이슬람교가 주 종교예요. 그래서 알라가 들어가니까 이슬람의 영향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바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거보다 이슬람교보다는 훨씬 오래된 종교다. 훨씬 먼저 시기에 발생한 이름이라는 생각을 바로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들은 뭐라고 할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수메르족에 여러 가지 신화가 전성돼서 이렇게 종교로 맺어진 거거든요. 자, 그때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가 생길 때만 해도 남성 우위의 사회가 이제 성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은 남자예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여성이 우위였던 사회였습니다. 모계 사회였단 말이에요. 자, 알라한 지금도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걸 바로 읽으실 수 있는 어떻게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되는지 바로 느낌이 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알라 더하기 한이에요. 알라는 뭐 흔하지 않습니까? 알라. 우리말에도 엄청나게 많죠. 아름드리, 알다, 아이, 알맹이, 뭐 알바끼, 뭐 엄청나게 많죠. 우리말에도 그 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이다, 태양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는 뭐 아시아에 거쳐서 쫙 다 있고 사실은 영어에도 원래 뭐 아시아권에서 문명이 먼저 발전을 했고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문명은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만 보더라도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하류부터 시작된 문명이 계속 서구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그리스 로마 알파벳도 사실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기반을 둔 거예요. 이집트에서 상형 문자를 썼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한자는 같아요. 각골문하고 기원이 같은 모양을 흉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중동에 있었던 새로운 문명 세력이 이집트인이 발견해놓은 그걸 갖다가 발음 기호로 쓰기로 시작한 거예요. 발음 기호로. 자, 그것이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가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됐다는 것은 서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알라한으로 돌아와 보자면 알라한은 엄청나게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성스러운 칸이잖아요. 거기도 발음도 한으로 했다는 게 저는 엄청나게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도 한으로 발음하거든요. 칸으로 발음 안 하고. 이것은 뭐냐? 여자애한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도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딸이 이뻐서 막 멋진 이름을 지어주면 여자 이름으로서 너무 드세다. 네, 이런 말을 듣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알라한, 이거는 남자의 이름이지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 문명보다 전에 생긴 말이다. 알라한이란 말은 이슬람 문명 훨씬 전부터 있었다. 알라란 말은. 우리도 알자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집에 다 알라를 모시고 있잖아요. 아이들. 알희 아닙니까? 우리는 알 더하기 해인지도 몰라요. 같은 뜻이긴 하지만. 자, 그게 이제 제 출발점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문명의 뿌리가 서양의 고고학이 전진을 멈춘 곳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다가 전부 다 인도로 말을 털어서 그걸 또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러피안 인도 어족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들의 짧은 역사를 계속 파내면 파낼수록 동양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을 느끼거든요. 여기서 사과의 원산지도 이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포도의 원산지도 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가축화된 곳은 시베리아예요. 우리가 면을, 국수면이나 스파게티 면을 처음 먹게 된 것도 이 지역이나 아니면 위구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그게 지중해를 건너서 이태리로 가서 여기가 파스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오뚜기란다. 케찹도 원래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내지는 아시아 지역에 있던 젓갈이 건너가서 그렇게 된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그래요. 예. 자, 이쪽에 문명의 원류가 여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달이라는 지명이 아프간에서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우리 아사달이잖아요. 고소전의 수도. 아사가 뭡니까? 태양이고 아침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아침을 아사라고 그러잖아요. 아사히 맥주, 아사히 아침 해고, 아침에 태어난 여자아이 아사꼬. 우리의 아침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아침참이에요. 아사참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사참. 아침 무렵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 조선이란 단어를 향찰식으로 읽으면 아사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왜? 아침 조자는 그 당시 그걸 읽던 사람들이 아사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고, 뒤에 선자는 뭐냐, 뒤에 받침이 시옷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 아사예요? 국명과 수도명이 같은 데는 많습니다. 과거에 보면. 자, 그런 말씀 대충 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하나 더 발견했어요. 그거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지명인데 쿠다라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쿠다라라는 지명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쿠다라가 뭐냐? 일본에서 쿠다라 나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겁니다. 큰 나라, 최신형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물 건너온 곳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백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큰 나라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최근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백제를 큰 나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큰 나라 끝이 아니야. 최고 수준이 아니다. 1등품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아사달에 이어서 쿠다라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자, 쿠다라라는 의미는, 일본 사람들이 쓰는 쿠다라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청위가 다양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보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게, 저는 아라한 장풍 대작전, 이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에 나온 코믹 액션씬이고, 류승환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여기 보면 주인공이 마루치하고 아라치예요. 이건 태권도에서 나온 거예요. 마루치, 태권도자 마루치, 그다음 아라치. 마루치가 남자고 아라치가 여자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죠? 뭐 청태조 누르하치, 치로 끝나는 말이, 우리도 보면 지로 끝나는 말이 많아요. 옛날에 사람 이름 지로 많이 끝났어요. 지금은 동물이나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열등한 일에 이를 붙이는 명칭으로 남아 있지만, 과거엔 사람 이름을 썼어요. 신라의 시조 김알지잖아요. 물론 김알이에요. 알에서 나온 사람 지예요. 지나 치나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 몽골에서 들어온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에요. 쉽게 살면서. 어떨 때는 지가 됐다가 치가 됐다가 그러는 거죠. 지금 뭐 갑바치나 우리도 치, 양아치에도 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저급하게 쓰이던 표현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목을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라고 불렀어요. 붙였어요. 아라한은 뭐냐? 아라치에 아라하고 한이에요. 오늘의 키르기스탄의 예쁜 소녀의 이름이 아라한이잖아요.
그런데 유승환 감독이 이 아라한 장풍 대작전을 했을 때 아라한은 뭘 생각하고 아라한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마 아라치하고의 동격 이야기는 잘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쓰는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나한, 18나한. 옛날에 뭐 쿵푸 영화에 그런 거 많았죠.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용어로 알고 있어요. 검색해봐도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아라치를 여자라고 치거든요. 저기 치를 한으로 바꾸면 아라한이에요. 근데 지금 서양에도 그렇고 거기는 올자, 올마이티 이런 L이 들어가는 명칭이 전 여기서 왔다고 보는 것인데 다 남성적이에요. 뭐 이슬람만 봐도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자아이 이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라를. 자, 이것은 우리 말의 역사, 우리 문화 주류의 뿌리가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두목이던 시절, 모계 사회 시절, 소위 부도제에 나오는 마고 할매 시절까지 우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기록까지 하고 연계적으로 문화 인류학적으로 섞어서 보는 거예요. 합쳐서. 마루는 또 뭡니까? 마루는 우리 마루 그 마루예요. 산마루. 해가 떠오르는 산마루. 거기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루에 올라갈 때는 신발 꼭 벗어요. 그게 버릇이 남아있어서 방에 들어갈 때도 벗죠. 문지방이 딱 일부러 있죠. 마루에 행상을 주고. 강아지가 거기까지 올라오면 한 대 맞죠. 마루는 마리에서 온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마리, 마님, 대감마님, 안방마님. 남녀 구분이 없는 단어예요. 근데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고의 어원이란 말이에요. 마리. 고자는 높임말입니다. 호칭이고. 즉 그 말은 마루치, 아라치 둘 다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아까 키르기스탄의 아르한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아, 이들 문명은 그 뿌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당히 오래된 민족들이거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라가 힘들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고 있고 서방에서 학자들이 깊은 조사를 깊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파면 팔수록 자기들이 자꾸 낮아지니까. 작아지니까. 자, 거기와랑 이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예. 제 주장이죠. 자, 또 다른 지명을 한번 볼까요? 바이칼 호수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에요. 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적었습니다. 알칸 섬이에요. 알칸이에요. 알칸. 아라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키르기스탄의 소녀 이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불교에 나오는 아라한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예. 아르칸 섬. 성스럽고 큰 섬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바이칼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자, 이런 거 흔적들이 있죠. 자, 아라한은 보면 지금 소리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중국 발음은 전혀 다를 거잖아요.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제일 정확해요. 아라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중국말은 한국말의 사투리라고. 과거로 갈수록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지금의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훨씬 더 그 당시 역사적인 이름에 가까워져요. 자, 여기 보면 아라한이는 뭐냐? 불교에서는 수행 끝에 번뇌가 소멸돼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다. 그게 아라한이고 줄여서 나한이라고 돼 있다. 자, 불교는 기원전 500년경에 석가모니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예? 아무리 이르게 보더라도 예수가 태어난 것보다 500년 정도 빨리 태어났어요. 자, 그럼 그때는 이미 철기 문명 시대에 들어갔던 때예요. 자, 그때는 이미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본래 불교가 형성되기 전에 힌두교의 전성에서 깨달음을 얻어 성품이 완벽한 사람을 뜻했다고 한다. 즉 이것은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힌두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힌두교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키르기스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좀 이제 아라한을 갖다가 여러 불교 용어니까 여러 나라에서 발음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산스크리트, 알하트, 아라한트, 버마어도 있고 야한다. 뭐 중국말로 한번 볼게요. 이게 중국말이 중요하니까 일루한이라고 읽는다. 엘로한. 제가 뭐 높낮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말로는 아라칸 제일 비슷하죠.
자, 많은 고대 문명이 파미르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그 발음을 정확히 똑같이 우리도 쓰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사다라고 똑같잖아요. 중국만 가더라도 아라한이라고 들리기가 어려울 정도잖아요. 저게 영어 산스크리트보다 우리말이 훨씬 더 키르기스탄에서 쓰고 있는 그 고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원래 한이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할 때 그 한이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도 그게 좋아서 자기들도 한민족. 유목민족으로서 유럽을 정피했던 훈족도 자기들을 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칸이라고 된 것은 발음이 파생이 된 것이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원래부터 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가끔 보는 이렇게 다문화 가족인데 몽골을 갔어요, 가족이. 그래서 거기서 몽골에 우리 막걸리 같은 거를 마시는데 그 술 이름이 아이락이에요. 아이락, 마유주. 말젓을 바로 발효시켜서 바로바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코올 도수는 5% 정도니까 우리 막걸리나 뭐 맥주 정도 되는 거죠.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아이락이죠. 아이락은 알락. 좀 이따 보면 아이자 돌리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락은 알 더하기 락이에요. 자, 이러면 알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뭐 최근에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알락, 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알은 산의 봉우리예요. 태양이 번쩍번쩍하면서 바위나 또는 정상에 쌓인 눈에 반사돼 비치는 그 모습을 알락이라고 표현해요. 락이라는 게 이게 성스럽게 빛이 은은하게 울려 나오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광채가 난다든지. 예. 그래서 당나라 때 있던 알록산의 난이 그런 겁니다. 그 성스러운 산이에요. 성스러운 빛이 나는 산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죠, 알록산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압록강, 뭐 기러기 앞자, 오리 앞자, 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안락산이라는 겁니다. 백두산을 알록산으로 표현한 거고 안락산이에요. 이건 알록달록, 얼룩들룩. 우리는 그 파생형도 많이 만들어서 알콩달콩. 이미 우리는 짝을 지어서 썼어요. 알하고 달이 구분이 돼 있었어요. 양음이에요. 해와 달이에요. 알록달록, 얼룩덜룩, 알콩달콩. 짝을 맞추면서 대꾸를 쓰는 거예요. 해와 달, 해와 달, 해와 달. 다른 경우에. 이렇게 파생형을 많이 만들어 쓴다는 것은 이 알과 달에라는 단어의 낱말의 의미를 우리가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류라는 거예요. 저 아이락 술이 저기서 나왔다. 술 먹고 예, 기분 좋은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몽골 사람들도 저걸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락. 그 다음 요구르트를 말린 거 알롤. 알롤이겠죠. 그 다음 알롤하고 뭐 다른 걸 섞어가지고 음료수로 만든 거 아플 때 많이 마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 출처를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르처라고 해요. 이거는 첩첩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알 더하기 첩. 그래서 그들한테 유목민들한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말젓으로 만든 술, 보관식품들, 그걸 만든 컴포트 푸드. 엄마가 생각나는 따뜻하고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국류의 그런 느낌을 주는 아르츠. 중요한 건 다 알자가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아르가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이락 같은 경우는 알 더하기 락이다. 락은 어떤 용례로 쓰는지 안다. 은은하게 빛난다 또는 영롱하다. 술이 취했을 때 상태를 그렇게 그런 의태어라고 해야 되겠죠. 상태를 표현한 단어. 우리말에 되게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용도로 딱 맞는 거다. 술 먹고 알딸딸하다를 알락이라고 아이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 아르갈은 볼까요? 알 더하기 갈이거든요. 이 갈의 의미가 있어요. 가을에서 온 말 같거든요. 예, 지금 몽골 사람들이 가을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을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주류, 비주류, 주류와 파생형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우리가 책에서는 배우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추수한다는 우리 순 우리말이 가을한다 라는 표현이었다.
지금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이죠. 굳이 찾자면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갈무리하다. 자, 갈무리하다를 찾아보면은 긁어 모아서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쟁여 놓는다는 거예요. 즉 추설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채집을 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마무리하고는 달라요. 마무리는 끝맺음을 한다는 것이고 이미 많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갈무리는 즉 마무리는 단어의 뜻 자체가 마름질 이런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왔다고 보셔야 돼요. 다 된 것을 끝을 옹골차게 끝맺는다는 뜻이고 갈무리는 달라요. 채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있거든요. 갈자가. 그리고 모은다. 마무리한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생각이 이걸 자료를 준비할 때는 미처 안 났는데 몽골 가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마 가을이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류, 비주류, 본진, 파생형 이런 느낌 들게 돼요. 자, 그 다음 아이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자면 행정구역의 도 단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아이막, 아이자 돌림이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막이 뭘까? 뭐 장막의 막, 막는다, 성벽을 친다 그런 느낌처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말에 있는 알맞다 하고 상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다. 자, 이건 상상력이 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만주어로 오면은 아이신이란 말이 있어요. 아이신. 이것은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이 더하기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신자도 의미심장하죠. 왜 신자가 들어갔는지 저기. 그래서 옛날에 금나라, 그 다음 그 후금을 세우고 그게 청나라가 되죠. 중국을 다 평정하고 거기가 만주족의 나라고 만주족은 우리랑 유전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고 말도 엄청나게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금나라를 자기들 말로 읽었으면 만주어로 읽을 때는 아이신구룬이라고 읽어요. 자, 저 구룬은 국, 한자의 국의 기원이 되는 말로 보이거든요. 아이신구룬. 예. 그러다가 청나라로 바꿔요, 이름을. 왜 그랬을까?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칭기스칸 제목에서 말씀드린 칭기스칸. 이걸 하다가 칭기스칸을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좀 이게 청나라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칭기스칸이죠. 칸이 제일 쉽죠. 칸이 왕이니까. 아까 아르한의 한이잖아요. 같죠. 기스는 뭐냐? 기스. 거꾸로 하겠습니다. 기스는 아까도 보면 기르기스탄이죠. 기르기 이것은 기러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어원은 기러예요. 또 키로 끝나는 것들이 처, 터 이런 거 많죠. 브리야터, 브리가 어근이죠. 야터, 브리야가 어근이고 브리야터, 브리야터들. 예. 또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야기할 때 카레이스키라고 하죠. 스키, 끼. 또 시베리아의 한 민족의 이름인 부족의 이름인 예벤끼, 예벤키가 있죠. 그 키나 기나 어원이 같다고 봅니다. 예, 선은 뭐의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 자, 그럼 기스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칭이 뭐냐? 그럼 칭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칭을 따르는 무리들의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칭을 숭배하는 무리들의 땅이다. 여기서 당나라, 청나라를 살펴봐야 됩니다. 당나라의 주도 세력은 우리 여러분 이런 거 보시죠. 발해에 보면은 고구려가 지도부를 형성하고 몸통을 백성들은 말갈족이다. 우리의 남북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당시 중국의 많은 제국들이 그랬던 겁니다. 같아요. 북방 민족의 머리, 그러니까 그들의 양이고 한족으로 구성된 몸통이 음이에요. 왜? 당나라 이름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당나라 당자예요. 한자로 적어놓고 뜻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팅이라고 읽어요. 팅. 당군, 탱글이랑 비슷하죠? 예,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청나라. 자, 아까 아이신구룬이 청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청 발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칭이에요. 당나라의 중국어 발음하고 청나라의 중국어 발음이 거의 같아요. 이것도 하늘나라예요. 금보다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금의 나라에서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서 제국으로 된 거예요. 뭐라고 할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 같은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통일한 국가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팅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칭 이제 느낌 보시죠. 예, 칭기스칸 그거보다 더한 일을 했잖아요. 즉, 저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칭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늘을 숭상하는 우리 몽고족이다. 예, 부족 전체가 격상된 거죠. 그러다면은 그런 종족의 왕이다. 칭기스칸이다. 네. 자, 이거는 키르기스탄 다시 돌아오면 키르기스탄의 국기하고 국장이에요. 국기를 보시면 뭐 뚜렷이 드러나죠. 이게 완전히 중앙아시아판 일본 국기이죠. 히노마루. 바탕에 태양이죠. 자, 붉은 바탕은 그들의 소련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하고 영향을 받을 수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침에 해 뜰 때의 바탕이 저런 색깔이다. 그런 것에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죠. 예. 자,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이제 줄이 이제 3개씩 아래 위로 그어져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주요 이제 뭐랄까 주거 시설인 그 게르라고 그러나요? 야쿠트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하늘에 보면은 이 공기가 통하는 중앙에 그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제 골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예, 가로질러서. 그래서 누워서 게르를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걸 지금 이제 상징화한 거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들의 유목 스타일을 반영한 국기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태양기입니다. 태양기. 자, 국장을 한번 볼까요? 국장이 조금 더 설명할 게 관심이 끄는 부분이 더 많이 있어요. 이것도 태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것은 태양 숭배 사상이라는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산이 많죠. 키르기스탄 파미르 공원이고, 거기 그 산 위로 해가 뜨는 거겠죠. 뜰 때 붉은색이었을 테니까 국기와 바탕이 붉은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산 밑에 호수가 있어요. 여기는 큰 호수들이 많은데요. 무슨 콜 하는 데 있죠. 예, 그렇고 그 밑에 새가 있어요.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징들이에요. 새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중앙아시아 쭉 걸쳐서 실크로드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고대 문명의 고속도로에 다 통용되는 상징들이에요. 새는 뭐냐?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우리의 상징 체계와도 상당히 일치한다. 북방 민족의 상징 체계하고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얼마 전에 또 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고조선 아사달 문양이라는 거죠. 이게 토기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근데 발견된 지역이 뭐 추가로 발견되면 더 나오겠지만, 저는 중국이 지금 뭐 진시 왕릉이나 여러 가지 왕릉을 본격 발굴하지 않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패권 경쟁 중인데, 미국과 본인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누르는 것은 어떤 북방 민족과의 연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일본이 그들의 고대 왕릉을 이렇게 발굴하지 않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오는 토기 철제 토기인가? 아닙니다. 그냥 토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문양인데, 이게 발견된 지역이 산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조선의 토기라는 것인데, 산동성,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고조선의 광역에 대해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산동성 위에가 발해만이죠. 발해는 밝은 해죠. 밝은 해, 적은 해의 이름은 밝은 알이었습니다. 발알이었어요. 그래서 발알은 뭐냐? 바다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자, 북방민족이 이쪽으로 내륙에서 바다로 와서 처음으로 본 바다가 발해만이에요. 거기서 또 오르는 해를 보고, 아까 키르기스탄의 국기 보셨죠? 네. 그걸 밝은 알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게 바다의 어원이 됐죠. 그 다음 고조선이 넘어가고, 고구려도 넘어가고, 발해가 다시 생겼을 때, 발해라고 이름을 회복시켰죠. 그때는 알이라고 그러지 않고 해라고 그랬어요. 즉, 이것은 제가 그런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란 단어는 유입된 단어다. 아직도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고, 해라는 단어는 이 토착민들이 쓰고 있던 단어였다. 그래서 알이 발해로 대체됐다. 의미는 같다.
네. 자, 고조선 아사달 문양인 거 보십시오. 좀 전에 키르기스탄 국장하고 똑같죠? 해가 떠오르고 있고, 그 밑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그건 마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루. 우리가 쓰는 마루. 밑에는 산이죠. 같은 거예요. 우리도 삼조고. 자, 이거 몽골 국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단 위에 태양이 있고 불꽃이 올라가 있죠. 그 밑에는 브리야트 공화국, 러시아 브리야트 공화국의 깃발, 공화국기에 위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이런 일치점. 자, 이런 데 한번 주목을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태극기를 쓰고 있어요. 이거 자세히 그러면은 좀 전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쳐다보게 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짜 감히 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 국기, 특히 남북 간에 있어서 우리 문명의 주류가 어디로 이어졌느냐, 문화의 주류가 어디로 이어졌느냐 했을 때 국기만 보더라도 저는 판단이 쓴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남북을 비교할 때 있어서. 또 하나는 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이어받는 데 있어서 단지 몇십 년간 들어온 어떤 사상 체계에 의해서 국기가 다 바뀌고 그걸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 중국도 사실 그렇잖아요. 중국의 국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양 문화의 상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여러 시달림이 있었어요. 좀 더 폼나는 국기 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좀 복잡하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 국기 내지는 키르기스탄 국기의 조금 더 철학화된 형태예요. 기본적으로는 형태에 해가 떠 있는 형태예요.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태극은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뿌리, 공통점, 인류 문화사적 교집합을 찾으면 이거는 태양이에요. 그 태양을, 그래서 우리 태극기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주위에 8궤가 있었거든요. 8궤가. 근데 국기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궤를 4개를 잘랐죠. 그래서 하늘, 땅, 물, 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자, 또 4개를 고른 이유는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과 합쳐서 5행이 돼요. 5행. 목화토금수가 되죠. 그리고 태극을 아래로 갈랐죠. 음양이 돼요. 빨강파랑이에요. 이건 회오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즉 우리의 태극기는 엄청나게 역동성이 강조된 거예요. 키르기스탄 국기나 일본 국기는 있는 자연 사실을 묘사해서 압축시킨 거예요. 추상화시킨 거지만 우리는 철학적인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상화에 한 발 진도가 더 나간 거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과연 주역이 우리 거냐 중국 거냐. 중국 사람들은 그만큼 소중히 안 여긴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 중국 거라고 여기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너무 숭상해서 그런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거는 회오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양이. 그래서 우주의 이치를 담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뺑뺑뺑 도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하늘은 둥글고, 왜? 태양이 둥그니까. 땅은 사각형이다. 이런 동양적인 사고가 또 깔려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색깔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빨강, 파랑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냅샷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뺑뺑뺑 돌고 있는 거거든요. 빨강, 파랑이 섞이면 여러분 무슨 색깔이 됩니까? 보라색이 돼요. 태극기가 살아있다면 아마 보라색으로 보일 거예요. 가운데 태극 무늬가. 보라색은 BTS가 쓰는 보라해 하는 그 보라색입니다. 그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보라색은 고귀한 색깔이에요. 상당히. 빨강, 파랑 돌리면 보라색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섞으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보라색은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BTS가 전 세계 아미들과 이야기할 때 행복해할 때를 보라해라고 하잖아요. 그 보라색 뒤에는 이런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